18장은 원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꼭지들을 보시면 챕터를 원의 방정식 첫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엔 원이랑 직선의 위치 관계, 그 다음에 두 원의 위치 관계 이렇게 나오고요. 마지막에 자취 얘기도 나오긴 한데요. 이렇게 생겼고 시작을 좀 해보자면 원의 방정식이라는 건 원이 무엇인지부터 시작을 해야 할 텐데 원의 정의가 뭐였냐면 이것도 역시나 중학교 때 다 배우죠. 무슨 그 3학년 때 그 도형 문제 할 때 다 했을 텐데 원의 정의가 뭐였냐면 물어봐도 대답 안 할 테니까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얘가 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한 점이라는 건 원 입장에서 보자면 중심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같은 거리, 반지름이다 그런 이야기가 될 거고 이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게 원의 둘레 좀 팔 아프니까 짧게 원주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다 모아서 점을 찍어보면 그게 원이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이 원의 정의고요. 이 원의 정의에서부터 원의 방정식은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취의 방정식 구하세요나 마찬가지인 거야. 이 한 점을 A, B라고 보고 이 거리를 R이라고 보면 A, B라는 점에서부터 R 떨어져 있는 점들, 이 점들의 자취를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해야 하는 점들이 이런 점들이니까 이런 점을 x, y라고 두면 결국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r이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보시면 이것이 r이에요.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a, b에서부터 r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다 모아서 점을 찍으세요. 이 점들의 좌치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식 전체에 이제 루트 있는 게 좀 되기 싫으니까 양변 제곱해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 제곱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 얘가 바로 원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이 식을 보자마자 우리는 중심의 좌표가 a, b고 반지름이 r이구나라는 것 정도는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 사실은 그거 알면 원이 누구인지 다 알았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어차피 원의 정체라는 건 중심 좌표, 중심의 x좌표, y좌표, 그리고 반지름 이 세 가지 정보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시시크 자다 일어나서 이상한 거 좋아하네. 영문을 모르겠죠? 왜 웃고 있는지? 뭐 얘기하려다 말하니?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그래서 x에 관한 완전제곱, y에 관한 완전제곱, 그리고 오른쪽에 이런 숫자 들어있으면 이 녀석이 이제 원이다라는 건데 말했지만 이렇게 생긴 식을 쳐다보면 그래서 바로 원인지 아닌지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x-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3이야 이런 식을 보시면 이거 원이구나 라고 알아차리셔야 돼요. x에 관한 완전제곱, y에 관한 완전제곱 둘이 더했고 우변에 숫자 왔거든요. 그죠? 중심 옆에 어디냐면 1,0이고 반지름이 얼마냐면 루트 3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3이 아니라 반지름 제곱한 게 3이란 이야기니까 반지름은 루트 3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무슨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이 뭐 마이너스 1이야 이러면 이건 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제곱 더하기 제곱에 음수 나왔다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x, y가. 그치? 이렇게 생겼으면 이건 그냥 한 점이에요. 점. x가 마이너스 1, y는 2. 그거 한 점밖에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건 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이 원의 방정식이구나 라는 건데 문제는 이 녀석을 이렇게만 쓰지도 않고요. 이거 쭉 전개해서 가끔 쓰기도 하거든요. 이거 전개해보면 x제곱도 있고요. y제곱도 있고요. 물론 요거 그대로 전개하면 이제 마이너스 2ax 이렇게 생겼을 건데 어쨌든 x에 관한 1차 항이 존재할 거고 y에 관한 1차 항도 존재할 거고 a제곱
b제곱 넘어가면 r제곱이니까 상수항도 이렇게 존재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개한 모양새인 이렇게 생긴 녀석도 원의 방정식이라면서 알려주기도 해요. 이렇게 생긴 녀석은 보면 약간 복잡하죠. 왜 복잡하냐면 보자마자 중심좌표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로 완전제곱식을 만드셔야 되고요. 완전제곱식을 만들어가지고 반지름도 따로 이제 남는 찌꺼기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결국 중심이랑 반지름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약간 귀찮은 식이긴 합니다만 여러분한테 귀찮다는 건 문제로 내기 좋다는 이야기니까 심심치 않게 나오는 녀석이고요. 그리고 이 녀석이 유용할 때가 있어요. 가끔. 그게 언제냐면 원의 방정식을 완성하려면 이렇게 중심이랑 반지름이 나오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점 3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점, 이 점, 이 점 지나는 원의 방정식 구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원 하나밖에 없는데 이 원의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좌표들을 다 집어넣어서 찾는 것도 방법은 돼요. 근데 그러면 A, B에 관한 2차식이잖아. 풀기 귀찮다고. 근데 얘는요. 여기 X, Y에다 식을 다 대입하시면 A, B, C가 다 1차예요. 그래서 좌표 3개 나와 있을 땐 이거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도 꽤 써먹는 방법이에요. 교과서에서는 보통 그걸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도 기억하시라인데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이 녀석의 경우에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말했지만 얘는 보자마자 중심좌표 반지름 빡 나오는데 이건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뭐 마이너스 2x 더하기 2y 더하기 1은 0 더하기 1은 0 잠깐만 비슷하게 생겼죠? 상수항만 다르거든요. x제곱도 있고 y제곱도 있어요. 1차항도 있고요. 이거 뭐 1차항 앞에가 만약에 0이면 없어질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1차항도 존재하고요. 상수항도 존재해요. 상수항이 가끔 없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습니다. 있을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y는 0 이렇게 생긴 식도 당연히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다 원의 방정식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인데 실제로 이 중에 원이 아닌 녀석도 있긴 있어요. 원이 아닌 녀석도 있다고. 다 원이네요. 숫자를 좀 바꿀까요? 3 빼기 3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보면 얘는요 x제곱 마이너스 2x예요.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 순서대로 씁시다. x제곱 마이너스 2x예요. 1이 와야 완전제곱이 될 거고요. y제곱 더하기 2y래. 그럼 얘도 1이 와야 완전제곱식이 돼요. 그럼 1 썼고 1 썼으니까 1이 남았거든요. 더하기 1은 0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그러고 나서 보니 이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y 플러스 1의 제곱이에요. 여기까진 좋았는데 이거 1이 우변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반지름 제곱이 우변에 와야 되는데 음수가 왔으니까 이건 원이 아니더라라는 말이에요. 그죠? 밑에 오는 녀석은 얘 같은 경우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y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1 그러면 2를 갖다 썼고요. 2를 갚아야죠. 빼기 3까지 있어요. 우변 넘어가면 5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y 더하기 1의 제곱이 5다. 그러니까 얘는 원이 되는 게 맞죠. 중심이 1, 마이너스 1 반지름이 루트 5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쭉 전개되어 있는 형태의 경우엔 보자마자 원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이 약간 불편하다는 거예요. 물론 아싸리 x 곱하기 y라는 항이 존재하면 그건 원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x제곱 x 1차 이걸로 x에 관한 완전제곱식 만들고 y제곱이랑 y 1차로 완전제곱식 만들고 남는 찌꺼기 우변으로 넘겼을 때 이렇게 양수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반지름의 제곱의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전개되어 있는 것의 경우에는 저 대문자 ABC 사이의 관계를 보셔야 하는데 이걸 좀 일반화 해놓은 게 아마 책에 써 있을 거거든요. 아이고. 보시면 그래서 첫 번째로 기본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중심이 A, B고요. 반지름이 R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래요. 이게 원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고요. 하필이면 중심이 0,0이면 그냥 A, B가 0이라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 이것이 약간 특별한 경우인 거니까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 저 녀석을 전개한 게 이 녀석인데 그래서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중심 좌표랑 반지름을 좀 찾아보시면 되는데 만들어낸 이 반지름 보시면 2분의 루트 안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오거든요. 이 녀석이 0보다 커야 실수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녀석이 0이면 한 점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0보다 작으면 반지름 자체가 허수예요. 원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 그러면 얘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건 뭐 굳이 귀찮게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거 만들어내는 과정은 말했지만 그냥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거든요. 어디 있지 않을까? 쓰기 귀찮은데. 여기 있어요. 일반형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어디 있을까? 요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얘를 다시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남는 찌꺼기가 얘거든요. 요 녀석을 우변으로 넘긴 게 반지름의 제곱 되겠죠. 그래서 얘가 0보다 커야 그래야 원으로서 의미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말했지만 그냥 완전 제곱식 만드는 것만 잘 생각하셔도 충분합니다. 뭐 하다 보면 외워지겠지만 그렇게 아주 필수적인 식은 아니니까 그냥 안 되는 경우도 있구나 정도만 알아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예제 3개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빨리 요거 보고 가도록 하죠. 첫 번째 거 보시면 중심 좌표 아예 나와 있고요. 요 점을 지난다고 했거든요. 그럼 얘는 이 소리 하는 거네. 중심이 딱 정해져 있고 또 하나의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인 원 만드세요. 그런 소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반지름을 하는 원 만드세요. 그런 소리일 거고요. 두 번째 건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랬는데 그러면 지름의 양끝이라는 건 원이니까 문명의 이기를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지름의 양끝이라는 건 요 점이랑 요 점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두 점의 중점을 구하시면 그게 원의 중심 될 거고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지름 될 거예요. 그럼 그거 딱 반띵하면 반지름 되겠지. 그죠? 그래서 두 점이 하필이면 지름의 양끝이라면 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원이라는 건 원래 3점 나와야지 원의 방정식이 구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 두 점 지나는 원 만들어봐. 그러면 이렇게도 되지만 이렇게 생긴 것도 요거 두 점을 지나는 원이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게 지름의 양끝이라면 요거 두 개의 중점으로 중심 둘 사이의 거리가 지름이다 가지고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고요. 세 번째 나오는 건 이렇게 세 점의 좌표가 나와 있는 경우고요. 이렇게 세 점의 좌표가 나와 있는 경우에 아까도 슬쩍 말했지만 이렇게 생긴 녀석 쭉 전개해 놓은 요 식에다가 각각의 좌표들을 다 대입해요. 그러면 ABC에 관한 1차 연립방정식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풀어서 ABC를 찾으시면 원의 방정식이 완성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뭐 꼭 여기다 넣어야 되냐? 그거 아니고요. 어디 갔어? 여기다 넣으셔도 되긴 되거든요. 이거? 그래봤자 뭐 A제곱이고 B제곱이고 R제곱이어서 뭐 연립 잘 해보시면 나오긴 할 텐데 책에서 보통 이렇게 추천해요. 중심이랑 반지름이 주어지면 요 표준형 가지고 구하시고 세 점이 주어지면 이렇게 일반형을 이용해서 풀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책에서 이렇게 추천한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라고 생각하며 그냥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나와 있는 건 하필이면 축에 접하는 거인데 요거만 짧게 빨리 보고 가자면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다고 치고 X축에 접하는 원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기는 원 얘기하는 거겠죠. 보시면 요 정의 중심 좌표를 A, B라고 볼 거예요. 지금 1, 4분면에 중심이 있다고 치면 X축에 접한다는 건 요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떨어뜨리면 딱 만난다. 그런 이야기죠. 이 길이가 얼마란 이야기예요? B란 이야기예요. 즉 반지름 자체가 B더라. 그런 이야기니까 요 원의 방정식은 뭐가 될 거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1사분면이니까 그러다 치고 꼭 1사분면이 아니라 뭐 밑에 이런 데 있다고 해도 요점의 좌표를 이번엔 A, B라고 보면 얘가 R이거든요. 그죠? 마찬가지로 수직인데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B가 될 거예요. 이게 Y좌표가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B가 반지름이 될 텐데 그래서 얘는 방정식으로 찾아보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마이너스 b의 제곱이지만 이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는 건 그냥 결국 b 제곱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x축에 접하는 녀석은 x축 위에서 접하든 x축 밑에서 접하든 어쨌든 우변에 오는 건 y좌표랑 관련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b 제곱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왼쪽이라고 해서 달라지겠어요? 그럴 리가 없지. x좌표가 그냥 음수로 바뀌었을 뿐이지 반지름 자체는 y좌표랑 관련이 있을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x축에 접하는 녀석이면 반지름은 꼭지점의 y좌표랑 관련이 있구나라는 거고 그럼 좀 다르게 y축에 접하는 녀석이면 이렇게 y축에 접하는 녀석이라고 치면 이때는 반지름이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x좌표랑 관련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a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물론 원래는 마이너스 a의 제곱이지만 마이너스는 날아갈 거니까.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랑 반지름이 관련이 있다면 아 얘는 y축에 접하는 녀석이구나 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다고요. 역시나 왼쪽뿐만 아니라 오른쪽에서 x축이랑 만나는 녀석이어도 마찬가지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하나만 더 하자면 원 중에 x축에 접하는 거, y축에 접하는 거 이야기했는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이. 1사분면에서 이렇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뭐 얘를 편의상 또 a, b라고 하자고요. 이렇게 내려보면 여기도 수직으로 만나고요. 이렇게 내려보면 여기도 수직으로 만나거든요. 그런데 얘는 누구랑 관련이 있냐면 B랑 관련이 있고요. 얘는 누구랑 관련이 있냐면 A랑 관련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얘도 그렇고 둘 다 원의 반지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나 둘이 같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A, B라고 했지만 A랑 B는 둘이 같은 값일 거고요. 그 같은 값으로 얼마를 갖게 될 거냐면 반지름 R을 갖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원의 반지름은 x-r의 제곱, y-r의 제곱이 r제곱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말입니다. 1사분면에서 접하는 경우에. 그죠? 2사분면에서 접하는 경우라면 키워볼까요? 이렇게 2사분면에서 접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때도 x축까지의 거리, y축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으로 동일할 거야 정도는 이제 눈치를 챌 수 있고요. 근데 요 점의 중심좌표를 그래서 찾아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얘처럼 r,r이 아니죠. 왜냐면 x좌표는 음수거든요. 그래서 이 점의 중심좌표는 마이너스 r, r 이렇게 생긴 녀석일 것이기 때문에 얘는 x 더하기 r의 제곱 y-r의 제곱이 r제곱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요거랑 약간 다르죠? 중심좌표 부호만 좀 다르다. 그런 이야기예요. 3, 4분면, 4, 4분면도 빨리 찾아보면 3 어쩔 수 없나 보다. 요거 3 4사분면도 찾아보면 얘는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이렇게 생겼겠죠. 둘 다 음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x 더하기 r의 제곱 y 더하기 r의 제곱이 r제곱이다. 그런 이야기가 될 거고 얘는 x 마이너스 r의 제곱
y 더하기 r의 제곱이 r제곱이다. 그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녀석이면 중심 좌표만 잘 살펴보시면 해결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린 김에 하나만 더 하자면 그래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녀석의 경우엔 중심 좌표랑 반지름이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특히나 이렇게 1, 4분면이랑 3, 4분면에서 접하는 이런 녀석의 경우에 보시면 중심 좌표가 어디 있냐면 r, r,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 있다는 이야기냐면 y는 x 라는 직선 위에 원의 중심이 존재하더라. 그런 이야기고요. 그럼 2, 4분면이랑 4, 4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녀석은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원의 중심이 존재할 거야. 라는 것 정도도 알아차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녀석의 경우엔 중심 좌표 y는 x나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고 그 반지름이 중심 좌표랑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한참 그렸는데 문제 가서 보면 그래서 중심이 이렇게 위에 있고요. 3,1을 지나가면서 x축에 접한다 그랬어요. x축에 접한대. 그러면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보자고요. 중심이 이렇게 생긴 기울기 1인 녀석이기 때문에 대략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텐데 왜 안 그어지지? 됐죠? 이 위에 어딘가에 중심이 있다 치고 3,1을 지나갈 거고 x축에 접한대. 그럼 x축에 접하는 녀석은 이 위에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요. 밑에서 접할 수도 있는데 3,2라는 점은 1, 4분면에 있거든. 이 위에 어딘가를 원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니까 x축에 접하긴 접하되 어디서 접할 거냐면 위에서 접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원은 어디 있을 거란 이야기냐면 이 위에 어딘가에 이렇게 있지 않겠냐라는 거고 중심 좌표가 여기 이렇게 존재할 거야. 라는 말이죠. 그죠?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역시나 A, B라고 볼 텐데 A, B 써도 되죠. A, B라고 볼 텐데 얘가 이 직선 위에 있다는 이야기니까 B라는 건 A 더하기 1 이런 관계식을 가지고 있고요. 또 X축에 접한데요. 반지름이 누구랑 관련이 있냐면 Y좌표랑 관련이 있다고요. X-A의 제곱 Y-B의 제곱이 B제곱이다. 그런 이야기네요. 그죠? B가 두 개나 있고 A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거를 거꾸로 바꾸는 게 낫겠다. 그죠? A가 B-1이에요. 그래서 요 A 자리에 B-1 집어넣으시면 될 거고 3,1을 지나니까 3이랑 2를 대입하시면 될 거고. 그죠? 그걸로 B를 찾아내시면 되겠네요. 참고로 찾아보시면 답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거든요. 답이 두 개가 나오는 이유는 그림에서 보면 3,2라는 점이 만약에 여기 있었다고 치면 이런 그림도 되는데 또 하나는 제가 너무 커서 그냥 손으로 대충 그리자면 중심이 여기 어딘가에 있고요. 이렇게 생긴 원이 또 하나 그려져요. 3,2를 지나가면서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는 원은 얘도 되지만 이따만하게 큰 원도 된다고. 그래서 원이 두 개가 나와요. 참고로 이거 말했죠. A에다 B-1 집어넣고요. 3,1을 대입하시면 B에 관한 2차식이 되거든요. B가 두 개 나와요. B가 두 개 나오면 A도 두 개 나올 거고 중심도 두 개고 그에 따라서 반지름도 결정 날 거니까 원이 두 개 만들어질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X축에 접하는 녀석은 Y좌표랑 중심 Y좌표랑 반지름이 관련이 있구나. 라는 게 이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고요. 다음에 나오는 건 좌표 평면 위에 2,5랑 4,1 두 점 있고 원도 하나 있는데 이게 원이라는 것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A는 좌표 나와 있고 B도 나와 있는데 P는 안 나왔죠? 이 위에 있구나 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P점의 좌표를 그냥 A, B다. 이렇게 생겼다고 보고 요거 둘이 구하는 수밖에 없지 뭐. 그래서 실제로 답을 좀 찾아보시면 PA는 A-2의 제곱 더하기 B-5의 제곱. 이게 PA의 제곱이고요. PB의 제곱은 A-4의 제곱 B-1의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의 최소값 구하세요인데 전개를 좀 해보면 A 제곱은 2개 있고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A니까 마이너스 12A. B제곱도 2개 있고요. 마이너스 10B, 마이너스 2B. 그래서 마이너스 12B 이렇게 생겼고요. 상수항이 4하고 25하고 16하고 1이에요. (46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최소값 구하세요인데 얘를 그냥 쉽게 생각해서 뭐 A 따로 B 따로 있으니까 그냥 A는 A대로 완전 제곱식 만들고 B는 B대로 완전 제곱식 만드시면 (6A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9 18, 36 더하기 10 그러니까 최소값이 10인가 봐 이렇게 하시면 이상해지죠. 답이 안 나와요. 10이 아니에요. 답이 아닌 이유는 이 식이 10이라는 최소값을 가지려면 A와 B가 둘 다 3인 경우에 최소값으로 10이 될 텐데 안타깝게도 A, B는 이 원 위에 있어야 하는 점이라서 3을 가질 수가 없어요. 동시에 A, B가 3과 3이라는 값을 동시에 가지면 이 원 위에 있는 점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2를 묶으면 A-3의 제곱 더하기 B-3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10 이렇게 하는 건데 얘는 그냥 숫자니까 됐고 얘도 그냥 숫자거든요. 요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게 중요하죠. A-3의 제곱 더하기 B-3의 제곱. 근데 얘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만히 있는 녀석한테 괜히 루트 씌우고 제곱할 거야. 제곱 떼고 생각해보면 얘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A, B에서 3, 3까지의 거리다 그런 이야기예요. A, B에서 3, 3까지의 거리 그것을 제곱한 거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의 최소값 찾으랬는데 식을 쳐다보면 이거지만 이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이야. 근데 문제는 A 1차도 있고 B 1차도 있어서 이걸 문자 하나로 딱 통일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를 전개해서 이런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이런 모양새를 만들어낸 건데 써놓고 나서 보면 얘가 이 물결로 친 요 노란색 물결 친 요 식 자체는 뭐냐면 억지로 루트 씌우고 제곱을 해서 봤더니 A, B라는 점에서 3, 3까지의 거리 그걸 제곱하세요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이야기인데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야. 귀찮아서 축은 안 그릴게요. 여기가 0,0인 녀석이고요. 반지름이 1인 녀석인데 3,3이라는 건 그래서 어디 있을 거냐면 여기 이 정도가 1이니까 1, 2, 3, 대략 이쯤? 여기가 3,3이거든요. 이거? 너무 조그마네. 안 찍히네. 여기가 3,3이에요. 그러면 A, B는 이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이 A, B고 3,3이라는 점은 요 위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거리를 제곱하세요 라는 말이니까 거리가 작아질수록 식 전체는 작아질 거고 거리가 커질수록 식 전체는 커질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원 위에 있는 어떤 점과 이 점까지의 거리 중에 최소값 구하세요 그런 얘기랑 마찬가지가 돼버렸다라는 말이고 그럼 걔를 구하는 방법은 뭐였냐면 참고로 이런 거리들 중에 제일 짧은 거 구하세요 그런 얘기거든요. 누가 제일 짧을 거냐면 여기 어딘가. 그죠? 대충 생각해보면 여기 어딘가가 제일 짧겠지라고 생각할 건데 그럼 이 여기 어딘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찾는 방법은 뭐냐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일자로 싹 긋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반지름을 딱 빼면 그 거리가 원주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원의 밖에 있는 점까지 거리 중에 제일 짧은 거더라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리를 실제로 구하려면 원의 중심에서 3,3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뺀다고. 그러면 최소값이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고, 마찬가지 원리로 최대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 구한 다음에 오히려 이번에 반지름 밖으로 더해버리면 되죠. 그럼 얘가 최대 거리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 위에 있는 점 중에 특정한 점까지의 거리, 최대값, 최소값 찾으세요는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하거나 빼서 찾겠다. 그런 이야기고, 아마 예제 같은 걸로 어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면 뒤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비슷한 걸로 원이 있고요. 얘처럼 3,3이라는 점이 아니라 어떤 직선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원에서부터 어떤 직선까지의 거리 중에 최대 최소 찾으세요. 이런 문제도 있는데, 아이디어는 이 직선을 야금야금 평행이동해서 처음 만나는 점이 이제 제일 가까이에 있는 건데, 그것도 찾는 방법은 이거예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수선을 떨어뜨린 다음에 반지름을 빼시면 얘가 제일 가까이에 있는 점이고요. 그래서 요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빼시면 그게 원의 둘레에 있는 점 중에 직선까지 제일 가까운 녀석이다. 그런 이야기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하시면 그게 제일 멀리 있는 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원 밖에 어떤 특정한 점이 있든지 직선이 있든지 구하는 방법은 결국 원의 중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를 더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원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 3개였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라고 하는 건데, 이 위치관계라는 용어 자체가 조금 딱딱하긴 하지만 이해를 해보자면, 좌표 평면에 그림을 그렸다고 쳤을 때 결국 존재할 수 있는 그림은 이렇게 3가지라는 거예요. 원이 그려져 있고, 얘도 그림을 그릴까요?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쳤을 때 직선이 이렇게 그어지면 아니 이렇게 직선이 생기면 접한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하고요. 얘가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생기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아예 밖으로 밀려 나오면 안 만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접한다 이고요. 이렇게 생긴 경우는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런 이야기가 될 거고, 이렇게 생긴 경우는 안 만난다. 이런 이야기가 될 텐데, 그림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컴퓨터로 그리는 것처럼 정교하게 그릴 수 있으면 주어진 식을 보고 그림 딱 그려서 이건지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될 리가 없잖아, 우리 손이. 그래서 얘는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될 텐데,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 이걸 식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어쨌든 이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x-a의 제곱, y-b의 제곱이 r제곱이다. 이고, 직선은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생긴 건데, 자, 교점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이 점은 원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고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거든요. 그 말은 이 점의 좌표를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거고,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라는 건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근이기 때문에 얘랑 얘를 연립해서 방정식을 풀어보면 이 점의 좌표가 나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얘도 만족하는 근이고 얘도 만족하는 근이니까. 그래서 그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해보자면, x와 y에 관한 2차식, x와 y에 관한 1차식. 그래서 이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하시면 x에 관한 2차식 될 거고, 그 x에 관한 2차식을 풀어보시면 그게 그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랑 관련이 있을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이랑 직선의 방정식 저 2개를 연립해서 만들어낸 x에 관한 2차식,
이 2차식이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면 교점도 두 개 있다는 이야기니까 서로 다른 두 점 에서 서로 만나게 된다 그런 이야기고, 만약에 판별식이 0이야. 2차식인데 판별식이 0이야. 중근이래요. 근이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니까 이때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다 라는 거고, 이런 경우를 이제 우리 보통 접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만약에 둘이 연립해서 2차식 만들어 봤는데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만나지 않는다. 그런 소리가 되겠죠. 그죠?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좌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1번, 2번, 3번이라고 치면 요게 1번 상황, 요게 2번 상황, 요게 3번 상황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식으로 판별식을 이용하시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만나면 몇 군데에서 만나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식을 찾아보면 거의 비슷한 짓을 하게 되는 거지만 조금 더, 이건 진짜 너무 생짜 식으로 푸는 거고요. 연립방정식으로. 조금 더 괜찮은 방법은 이제 그림을 이용해서 푸는 건데, 좀 더 직관적으로. 뭐냐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 우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걸 구해보면, 이런 이야기인데, 원이 되게 많이 찌그러져 있구나. 내가 옆에서 봐서 몰랐네. 대충 봅시다.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너무 많이 찌그러져서 이상하죠? 자, 있어봐. 융동 원이니? 됐죠?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보시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의 크기를 비교해보자 라는 말이에요. 반지름의 크기를 비교해보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짧아요.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고, 만약에 둘이 딱 같으면 한 점에서 만난다는 이야기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더 멀다면 이때는 안 만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 보통 반지름은 R로 표현하고,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뭐 L로 표현했다고 보면, D라고 합시다. D라고 표현했다고 보면 반지름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비교한 것이 얘가 더 크다면 1번 상황인 거고요. 둘이 같다면 2번 상황인 거고요. 이렇게 생겼다면 3번 상황이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직접 얘네들을 비교해가지고 몇 군데에서 만나는지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쟤보다는 얘를 훨씬 많이 쓰거든요. 사실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식이 나와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똑같은 식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저거보다 요걸 조금 더 많이 씁니다. 이게 아무래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새로운 공식을 좀 연습하라는 뜻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걸 조금 더 많이 쓰니까 이걸 알아두시고, 어쨌든 도형의 방정식이잖아요. 우리 배우는 게. 그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그림을 고지고대로 이해한 게 이 녀석이니까 이걸 이해하도록 하시고요. 지우기 전에 하나만 더 여기다 조금만 첨가를 하자면 1, 2, 3번 상황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누구일 거냐면 2번이에요. 2번 상황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안 중요한 걸 고르자면, 이 뭐 자기적이지만 제일 안 중요한 걸 고르자면 3번이 제일 안 중요하지. 왜냐면 안 만난대. 뭐 그다음엔 할 얘기가 더 이상 없어요. 뭐 어쩌라고. 그래서 안 만나는구나 이러고 말거든요. 1번은 그래도 그나마 좀 할 말이 있어요. 왜냐면 1번은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니까 요 거리를 구해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거든. 우리 빨간색 선분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이라고 이야기하죠. 현의 길이 구하는 건 우리 중3 때 직각삼각형 할 때 했을 텐데,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생각하는 거지.
반지름이에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예요. 피타고라스를 이용하시면 현의 길이 절반 찾을 수 있어요. 그거 2배에서 현의 길이 구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1번 상황의 경우엔 현의 길이 정도는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쏠쏠한데요. 제일 중요한 건 2번이에요. 말했지만 찾아서 할 것도 많기도 하고요. 다른 것보다 얘 혼자 등호예요. 값이 딱 떨어집니다. 나와요. 값이. 얘도 보시면 부등호 2개인데 얘는 딱 접하는 경우에는 등호가 딱 떨어집니다. 값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름도 있죠. 이런 거 접선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죠? 얘는 그것도 중학교 때 배웠으려나 모르겠는데 할선이라고 불러요. 가로질러 가는 녀석이거든요. 이건 이름도 없는 선이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이 3개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접선이라고 하는 녀석이고요. 그래서 이 접선을 구하는 방법은 판별식이 0이다를 이용할 수도 있고 반지름이랑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 이거 가지고 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걸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까지 오늘 해야 돼요. 네, 어쨌든 그래서 책에 있는 거 다시 보시면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첫 번째로 보시면 판별식 이야기가 한참 나오죠. 아이고. 직선이라고 보고 원이라고 보고요. 요거 다 쓰기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썼나 봐요.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연립한 거죠. y 자리에다가 얘를 대입한 거예요. 그럼 이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될 거고 그 2차 방정식에 실근이 몇 개냐를 가지고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가 나타나더라 라는 거니까 저걸 그림이랑 짬뽕 하시면 그림이랑 짬뽕 하시면 요런 그림이 그려지더라 라는 겁니다. 원이랑 직선이 안 만나요. 판별식이 0보다 작고요. 두 점에서 만나요. 판별식이 0보다 크고 접하는 경우에 판별식이 0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조금 더 직관적으로 아예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을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안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찾을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 2가지 경우가 똑같이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말한 것처럼 중요한 건 결국 접선이에요.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주제이고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도 크게 보면 3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원 위에 접점이 주어진 경우 그리고 기울기만 주어진 경우 원 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내년에 수학2라는 단원에 가시면 다항함수 그러니까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녀석들 할 때도 접선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가서도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 이렇게 3가지 경우로 분류를 해요. 접선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하는구나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거예요. 원이 주어져 있을 때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쳤을 때 첫 번째는 뭐였냐면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야, 원 위에 요 점이 있대. 요 점에서 접선 한번 그어봐. 그런 거예요. 하나밖에 못 긋겠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 세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 뭐냐면 기울기가 주어져 있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 구해봐.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대략 요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의 기울기를 가진 접선 구해봐. 그러면 이쪽 편에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거 하나 있고요. 더 지나가서 이쪽에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녀석이 하나 존재해요. 그래서 이렇게 2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구나 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였냐면 원 밖에 있는 어떤 점이 주어졌을 때거든요. 야, 요 점에서 접선 그어봐. 그런 거야. 그럼 얘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요 점이고요.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생긴 접선 하나 그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이렇게 생긴 접선도 하나 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2개의 접선을 구하시면 돼요. 이렇게 2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접선을 구하는 것 자체는 크게 보면 3개인데 그 3가지 각각의 경우마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사실 크게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거 판별식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을 비교하시는 거. 그거 가지고 사실은 접선을 구하는 건데 세부적으로 보자면 그 세 가지 경우마다 조금씩 써먹는 기술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편하라고 그런 기술들이 나와 있는 건데 오히려 외울 게 많아진 것 같아서 약간 좀 불편해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까지만 빨리 정리를 좀 하고요. 접점이 주어진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얘는 일단 외워두세요. 구하는 방법을. x-a의 제곱 y-b의 제곱이 r제곱이다. 이렇게 생긴 원이 있고 요 원 위에 x1, y1이라는 점에서 접선 그을 거래. 아까도 말했지만 그림으로 보자면 이렇게 생긴 원 있고 요 원 위에 요 점에서 접선 그을 거야. 지금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요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제곱이죠. 이걸 뜯어 부셔서 x-a, x-a y-b, y-b r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x가 두 개죠. y도 두 개인데 이 각각의 x, y에다가 요 좌표를 하나씩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대입하시면 돼요. x1-a, x-a y1-b, y-b 그러면 얘는 숫자를 대입한 거니까 이제 더 이상 x가 아니고요. 얘도 숫자를 대입한 거니까 더 이상 y가 아니거든요. x 하나 있고 y도 하나 있어요.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접점이 주어진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녀석은 그냥 두 개로 쪼개가지고 하나를 대입하시면 그냥 바로 완성이 돼요. 이렇게 풀지 않으면 약간 불편한 게 이런 건데 요 점을 지나면서 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요. 약간 귀찮거든요. 그걸 한 방에 컴팩트하게 만들어 놓은 게 얘예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기억하시는 게 당연히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책에는 이렇게만 써 있긴 한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고 이 원 위에 x1, y1에서의 접선은 x1x 더하기 y1y는 r제곱이다. 이렇게 써 있지만 사실은 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x-0의 제곱이고 y-0의 제곱이라고 보면 그냥 x-0이고 y-0이어서 안 쓴 거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일반적인 식이니까 이 녀석을 기억하시고 요령은 그거라고요. 제곱이라고 써 있는 건 완전 제곱이니까 두 개로 쪼개서 하나씩 대입하시면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접점의 좌표가 실제로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고요. 책에 보시면 책에 둘 다 나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있죠. 얘는 지금 보시면 요것만 나와 있는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 이렇게 생긴 원 위에 요 점이면 이렇게 생겼대요. 지금 이거 써 있는 거지, 그죠? 하나씩 뜯어가지고 제곱을 뜯어서 xx 그 다음 거기다가 하나 대입한 거고요. y에 하나를 대입해서 만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게 첫 번째 녀석이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건 누구냐면 기울기 m이 주어진 경우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원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요 원 위에 기울기가 m인 직선 m이라는 직선을 대략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접선 그어봐. 요거 하나랑 이렇게 두 개가 그어져요. 얘는 저처럼 조금 일반하기는 불편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쓰는데 중심이 원점인 경우 요 경우에만 쓰거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고요. 기울기 m은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보고 요것만 구하시면 되는데 얘를 구하는 방법은 역시나 이 직선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r이에요. 가지고 그냥 n을 찾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찾아보면 mx-y 더하기 n은 0이에요. 요 직선이랑 0,0 이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구해보시면 m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그리고 0, 0 하시면 n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이게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인데 얘랑 반지름이랑 같아야 돼요. 그래야 접선이 되는 거거든. 그럼 절대값 n이 누구란 이야기냐면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다. 그런 이야기니까 n은 뿔마에 r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대요. 얘가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이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과정 자체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이 같아요. 그걸 이용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결국 이런 공식을 싹 만들었잖아요. 책에서 이 공식을 아예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그래 여러분들 이 공식을 외우시는 게 좋겠죠. 기울기 주어지면 그냥 드립다 갖다 쓰시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말했지만 얘는 중심이 0,0이 아니어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하시면 되는데 이건 중심이 0,0이 아니면 약간 불편해져요. 이렇게 못 구합니다. 다시 원래대로 풀어서 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심이 0,0이 원의 경우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공식 꽤 쏠쏠한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좀 해두시는 게 좋고요. 혹시 기억이 안 나거나 이게 뭐였더라?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m 루트 r제곱 플러스 1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싶으시면 그냥 원래대로 푸시면 돼요. 이게 공식을 기억하는 첫 번째지만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얘를 찾아내는 과정을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는 건데 짧잖아요. 이 정도는 혹시 이 공식을 시험장에 가서 잘 기억이 안 나거나 헷갈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유도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여드린 거니까 요거는 앞에서 설명했던 그 내용 그 자체입니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이 같아요. 이거 가지고 y절편인 n만 구하시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 마지막에 나오는 세 번째가 H 만드는구나. 마지막에 나오는 세 번째 녀석이 원 밖에 P, Q라는 점이 주어진 경우인데 얘는요 얘네들처럼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좀 조금 불편합니다. 공식은 없어요. 공식이 없어서 불편하니까 여러분 시험에 더 많이 나올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그림 대충 보여줬지만 원이 있고요. 원 밖에 요 점에서 접선 그어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접선도 있고 이렇게 생긴 접선도 있다 그랬죠. 이렇게 두 개의 접선이 생길 텐데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 일단 P, 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이 점의 좌표는 주어졌으니까 기울기만 주어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y-q는 m의 x-p 이것만 찾으면 돼요. pq는 문제에 주어져 있을 거야. 얘만 찾으시면 돼요. 얘만. 근데 찾는 방법이 뭐냐면 이 직선에서 요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다. 이게 지금 A, B, R, P, Q 전부 다 숫자일 것이기 때문에 이 직선에서 요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R과 같다. 그걸로 M의 값을 직접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원칙적인 방법으로 M을 찾아낼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편하지만 그래서 제일 자주 나온 녀석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문제 풀어가서 또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책에는 보시면 공식은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실제로 문제는 얘도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좀 보러 가볼 텐데 오늘 아마 요거 접선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제가 3개 들어있는데 첫 번째 거부터 보시면 직선 요거랑 원 요것이 있고요. 그 교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럼 요 점의 좌표만 좀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거 이제 여러분 문제 풀라고 일부러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원이 있대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5짜리인 원이 있고요. 이렇게 기울기가 1인 직선인데 참고로 요 직선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5보다 한참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점에서 만나거든요. 이렇게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게 되고요. 구하라고 한 건 그래서 요 점에서의 접선, 요 점에서의 접선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니까 교점의 좌표를 좀 찾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보면 그냥 y 자리에 x 플러스 1의 제곱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넣어보시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제곱이 25 이렇게 생긴 거고요. 이게 5의 제곱이죠. 3의 제곱이랑 4의 제곱을 더해서 5의 제곱 됐을 거잖아. 그죠? 그래서 x가 3이든가 마이너스 4든가 이렇게 두 개겠네요. 3, 4,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5 이렇게 생겼겠죠. 아니면 그냥 쭉 전개해가지고 2차 방정식 푸시면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한 점의 좌표는 3,4 이렇게 생겼을 거고 또 한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었을 거라고요. 그럼 저 상태에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뭐 그림상으로 보면 아마 대략 이렇게 생긴 접선 될 텐데 이 접선의 방정식은 원의 방정식이 얘고요. 접점의 좌표가 3,4니까 이거 x 더하기 y는 25야 라고 해놓고 좌표 하나에 3 대입하고 좌표 하나에 4 대입한다고요. 그래서 이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은 3x 더하기 4y는 25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대요. 얘는요. 요 점에서 접선이니까 대략 이렇게 생겼을 텐데 마찬가지지. y인데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4 쓰고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3 써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y는 25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1번 이야기였고요. 2번은 원점에서 거리가 4인 점의 자취. 뭐라는 이야기냐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4인 원이에요. 그 소리 하는 거겠지. 그죠? 그 원에 접하면서 즉 그 원의 접선인데 이거의 수직이래요. 얘는 기울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인 녀석이니까 기울기가 1인 접선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2번 문제는 해석을 해보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의 제곱인데 기울기 1인 접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y는 m이 1이에요. x 뿔마 반지름 4예요. 4 루트 2 이렇게 생긴 녀석이구나 라고 찾으십니다. 공식 외우고 계시면 그냥 빡 집어넣어서 끝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아니면 기울기가 1이래. y는 x 더하기 n이네. 요 직선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4야 가지고 n을 찾으시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고요. 그거 대입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걸 컴팩트하게 해놓은 게 요 식이라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공식 두 개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나오는 건 0,2를 지나면서 요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참고로 0,2는요. 원의 방정식에다 대입을 해보면 0 넣고 2 넣으면 성립 안 하죠. 그 말은 0,2가 이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 밖에 있는 어떤 점이구나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그림으로 대충 보자면 이런 얘기일 텐데 원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 여기가 0,0이고 반지름 1인 녀석이거든요. 0,2라는 점이래. 0,2라는 점 어디 있을 거냐면 여기 있겠죠. 그래서 이 점에서 이 원한테다가 접선 그어보세요. 그런 이야기니까 하나는 이렇게 또 하나는 이렇게 그어지겠죠. 그리고 뭐 대략 이렇게 생긴 성질을 가지고 있는 녀석일 겁니다.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지나가는 점이 0,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직선인데
이 직선에서부터 원의 중심 0,0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1이더라. 이걸 이용하는 거라고요. mx-y 더하기 2는 0. 이 직선에서 0,0까지의 거리 d는 m제곱 더하기 1분의 0, 0 대입하시면 2만 남고요. 얘가 반지름 1과 같아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2가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고 4가 m제곱 더하기 1이고 m은 뿔마 루트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식을 완성시켜보면 아마 이 녀석이 기울기 양수인 녀석일 테니까 얘가 y는 루트 3x 더하기 2 얘는 y는 마이너스 루트 3x 더하기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아이고 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말했지만 특별히 어떤 공식 같은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원 밖에 있는 어떤 점이 주어져 있을 땐 매번 이런 식으로 좀 풀긴 푸셔야 돼요. 푸는 방법은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더라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좀 찾아보시면 돼요. 마지막 문제는 내용을 보시면 아이고 원 하나 나와 있고요. 직선 하나 나와 있고 저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간대요. 중심 옆에 찾으란 이야기겠지, 그죠? 찾아서 대입하세요 그런 이야기고 접한대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아지도록 A를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고 3번 보시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을 비교하세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려면 중심좌표랑 반지름 찾아야겠네요. 그렇죠? 찾아보면 x제곱 마이너스 6x래요. 더하기 9가 와야 될 것이고 y제곱 더하기 8y래요. 16이 와야겠죠. 25 갖다 땡겨 썼으니까 맞죠? 25 갖다 땡겨 썼으니까 25 갖다 갚아주고 5 있으면 20이에요. 맞죠? 네,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x-3의 제곱 y 더하기 4의 제곱이 20이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하 중심이 3,-4고 반지름이 2 루트 5인 녀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죠? 1번은 중심 지난다고 했으니까 얘가 3,-4 지나가면 되죠. 3, 마4 집어넣어서 A 찾으시면 되고요. 2번 접한대요. 이 직선에서부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2 루트 5다. 가지고 A를 찾아보시면 되고 3번은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이랑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2 루트 5보다 작다. 이거 가지고 또 A의 범위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굳이 뭐 책에 따르자면 판별식을 이용해서 푸는 경우도 있을 텐데 판별식보다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을 비교하는 것이 훨씬 더 직관적이니까 그 방법을 이용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제가 풀진 않고요. 이렇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챕터는 두 원의 위치 관계인데 요거는 내일 할게요.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내일 할 텐데 두 원의 위치 관계 하고요. 자치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좀 특별한 원이 있어요. 이름 달려있는. 그래서 그 원에 대한 설명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거 내일까지 해서 완료를 좀 하도록 하겠고